하이사이드. 자, 50페이지의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자, 일단 부정사를 일단 시작을 할 때마다 늘 뭐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부정사라는 말 자체가 생긴 꼬라지는 동사 원형으로 생긴 꼬라지인데, 보통 동사 원형에 s가 붙었고 ed가 붙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사 원형 꼬라지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동사 단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뭐뭐 하다 또는 뭐뭐 이다로 해석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to라는 놈이 딱 들어가서 붙여져 버리게 되면은, 이럴 때는 뭐뭐 하다 뭐뭐 이다로 해석된다기보다는 세 가지의 다른 품사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명사, 두 번째는 형용사, 세 번째는 부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 가지 품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는 야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정해지는 건데, 일단 뜻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명사로 쓰게 되면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 어떤 것으로 끝나거나 또는 뭐뭐 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하는 것과 하기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명사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명사로 쓰였을 때는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는 거는 여러분들 시험 대비 1과에서 나왔던 문법이죠. 뭐뭐 할, 뭐뭐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형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명사 단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고, 마지막으로 부사 같은 경우는 그 뜻이 최소한 1번부터 6번까지 여러 가지 뜻들이 정해져 있는데, 부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위치에 적용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 마음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사의 가장 큰 대표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것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집에 갔다 자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집에 왜 갔어? 자려고, 이거야.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녀는 놀랬다, 뭐 하게 돼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러면은 놀란 이유가 뭔데? 다시 만나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녀는 똑똑하다, 왜? 이번 시험 100점 맞아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일종의 근거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게 지배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일종의 어떤 조건, 뭐뭇을 하려면,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는 어떤 결과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나중에 책을 보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오늘 어차피 진도는 첫 번째가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럼 명사로 쓰였는 to 부정사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명사라 했으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여러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주면 돼요. 하지만은 명사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어쨌든 구체적 이름은 없어.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건 하나 적으세요. 필수 요소. 필수 요소라는 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필수 요소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문장에서, 전체 문장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빠지면 안 돼. 왜? 명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 문장에서 빠지면 말 자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윤현수는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명사가 윤현수 아니면 천재거든요. 그럼 만약에 윤현수를 빼볼게요. 명사. 그러면 천재다, 여기서 끝나는 거고, 누구를 천재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윤현수는 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현수 뭔데?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명사적이라 하는 것도 이런 거죠. 쉽대. 뭐가 쉬운데? 짬뽕 먹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짬뽕 먹는 것은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짬뽕 먹는 것은이란 말을 빼버리게 되면 그냥 쉽다는 얘기죠. 뭐가 쉽다는 얘기인지 몰라.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나는 짬뽕 먹기를 원한다. 이랬으면은 나는 원한다고 그냥 까볼게요. 그럼 짬뽕 먹기를 이란 말이 빠져버리게 되면 뭘 원하는데 이런 말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문장 전체에서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필수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빠졌거나 목적어가 빠졌거나 보어가 빠지면은 문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투부정사를 갖고 있잖아. 어떤 문장에서 누가 얘가 동사인지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to 뒤에 동사원형 이걸 갑자기 배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o 다음에 붙어있는 이 동사는 진짜 동사가 아니야. 그럼 이걸 절대 배운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최소한. 그러면 여기서 멀리 있는 놈 중에서 동사 단어가 하나가 딱 보여요. 그럼 얘를 여기서 딱 끊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to 동사 원형이 있는 상태에서 동사 단어 진짜 같은 놈이 하나가 딱 보여. 그럼 얘는 무조건 뭐뭐 하는 것은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은. 그러면은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는데 무조건 경계선을 여기까지 딱 끊어줘야 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뒤에는 뭐뭐 다인데 뻔히 들어갔죠. 좀 재밌는 애 다가 되는 거니까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to라는 것을 또한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거는 진짜 동사 아니라 그랬어. 근데 to 앞에를 보니까 동사 하나가 또 있는 거야. 이럴 경우는 to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동사 단어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놈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뭐뭐다로 해석해줘야 돼요. 그래서 토니는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를 말할 것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를 말해요? 사실을 누구에게? 그의 부모님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 뜻을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to 다음에 인마가 진짜가 아니란 걸 알 것 같으면 얘는 그냥 뭐 했다라고 그냥 어림짐작으로도 해석해 주셔야 돼요. 어림짐작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치다 보면 이 단어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단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얘 앞에 있는 거는 동사인가 봐 이렇게 생각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호 역할 내려가 볼게요. 보호 역할은 마찬가지입니다. to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는 is라는 동사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open이라는 동사가 나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to 앞에 있는 놈이 진짜 동사라 그랬으니까 얘는 일단은 뭐뭐이다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to 앞에 만약에 비동사 is가 있잖아. 그럼 무조건 뭐뭐이다다. 알겠죠? 무조건 뭐뭐이다예요. 그래서 그 요리사의 계획은 이다래. 뭐이다?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를 열어요? 그 자신의 식당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준혁이 너 말 듣고 있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기준점을 딱 놓고 생각해 보시면은 명사적으로 쓰이는 것들은 to를 기준으로 했을 때 to 앞에 동사 단어 있으면 금마가 진짜 동사니까 뭐뭐다로 해석을 해야 되고 to에서 멀리 있는 동사가 있으면 금마가 진짜 동사인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경계선을 딱 두고 무조건 뭐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그거 있잖아. 그 나중에 관계사 들어가고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서술형 문제 영어 장문하는 거 내가 팁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무조건 내가 계속 말하는 거 있죠. 뭐뭐는 뭐뭐다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어 동사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 주어 서술어. 자, B번 밟으실게요. 자, B번은 가주어와 가목적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가주어는 여러분들 이미 2학년 때 나왔던 겁니다. 이미 나왔던 거고 가목적어는 아마 3학년 기말고사 아니면 2학기 중간고사에서 한번 건드리지 싶은데요. 자, 보세요.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이거나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인 경우 보통 가짜 주어나 가짜 목적어 it을 쓰고 to 동사 원형은 뒤로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딱 놓고 봤을 때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주어고 가목적어고 나발이고 이런 걸 몰랐다 칩시다. 그러면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만약에 독해를 할 때 기준이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it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노? 그냥 그것이야. is exciting 하대. 그럼 뭐 하다는 얘기야? 그냥 재밌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뭔지 알아요? 지금 이렇게만 딱 보면? 모르죠. 그래 놔놓고 뒤에 to 동사 원형이 나왔어. 그러면은 아 임마랑 같은 놈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행하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좀 더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은 새로운 장소들로 여행하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을 서술형 영작으로 할 때는요. 잘 들으세요. 어떤 말이 우리나라 말이 것은 뭐뭐다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떤 서술형 조건에 to 동사 원형을 이용할 것 또는 to 부정사를 이용할 것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말 잘 보셔야 돼요. 하는 것은 뭐뭐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제일 먼저 뭐부터 쓰셔야 되냐면요. to 부정사 기준에 if부터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뭐뭐다가 여기에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하는 것은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우리 영작 순서는 우리나라 말 순서하고 다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것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It is exciting. 그것은 재밌다. 그게 뭔지 몰라. 여행하는 것은이야. 그럼 여행하는 것부터 먼저 집어넣었잖아. 그래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1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2번인데요. 잘 보세요. 가 목적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원래는 요렇게 바운더리를 딱 쳐놔 놓고 여기에다가 is를 하나 딱 집어넣었어. 입만 없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앞에 I found란 말이 없어. 그러면 시작이 it is로 시작됐다? 그럼 일단 it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어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위 논리대로 다시 가볼게요. 그것은 흥미롭다야. 근데 그게 뭔지 알아 몰라? 몰라. 뒤에 내용 봐야 알잖아. 그죠? 그래서 to keep a blog 하니까 이게 뭐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 found란 말이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나는 알아냈다,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얘는 보통 해석이 우리나라 말이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잘 보세요. 일단 저기에 명확한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일단 주어는 뭐뭐 했다.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서 묶어버릴게요. 하는 것이 뭐뭐 하다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 잘 봐. 아까 위에서 가주어 얘기할 때는 하는 것은 뭐뭐다 이랬거든요. 얘는 하는 것이 뭐뭐 하다는 것을까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확실한 주어와 확실한 동사가 있는데 또 저 구조를 쓴다. 그러면은 이 위에 거 썼던 틀에서 뭐만 하나 빼면 되냐면 저기 is 비동사만 빼면 돼. is 비동사만. 그렇게만 빼주면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문장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특히 서술형 영작 같은 거 접근할 때 항상 우리나라 말을 잘 보고 난 다음에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인지를 잘 확인한 다음 그런 다음에 문제를 접근해가지고 하나씩 써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좀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요. 그래서 지금 일단 B번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일단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C번을 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일단 제일 핵심이니까 잘 기억해줘야 됩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알겠죠? 니 눈 안 빼봤나? 네. 너무 잘생겨 보이는데? 원래 잘생겼. 아, 네. 사람은 누구나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하 참. 이가 없네.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들어갔어요. 일단 요거부터 일단 읽어볼게요. 의문사 what, who, whom, when, where, how가 to 부정사 앞에 쓰여서 무엇을,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나타낸다.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는 보통 의문사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말 너무 길게 얘기하게 되면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단 의문사가 딱 들어가요. 누구를 제외하냐면은 y는 제외. 그리고 뒤에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뭐뭐 할지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되고요. 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문사는 그 의문사의 뜻에 따라 달라지죠. 뜻에 따라.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뭐 할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엇을 할지, 누구를 할지,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 이 말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요거보다 조금 간편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보통 우리가 what을 지칭할 때 무엇이라고 지칭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것이라고 지칭할 때도 있어. 것. 하나 적어놔 이거. 것이라고. 그냥 것이야. 것. 궁금하면 그걸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면 그냥 것이야. 그럼 whom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사람이죠. 뭐뭐 할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when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where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언제? where이 언제예요? where이 어디라는 뜻이죠. 얘를 그럼 명사로 바꾸면 뭐야? 장소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how는 그럼 뭡니까? 어떻게? 이거를 명사로 바꾸면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굳이 의문사 뜻에 따라서 뭐뭐 해야 할지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냥 뭐뭐 할 것, 뭐뭐 할 사람, 뭐뭐 할 시간, 뭐뭐 할 장소, 뭐뭐 할 방법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가면 된다고. 그리고 지금 얘 파트가 지금 명사적 파트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 이 예문에 나오는 이 덩어리도 빠져버리게 되면 말이 안 맞아. 그는 나에게 보여줬다야.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단 얘기가 없죠. 뭘 보여줬단 얘기가 지금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명사적 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만 분명한 거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들은 일단 필수 요소니까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점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들을 적용하되 중요한 건 아까 B 파트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쭉 면밀히 살펴보시면 되는 문제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체크 바로 가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들어갈 말은 뭐밖에 없겠냐? C번밖에 없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빈칸에 was라는 진짜 동사가 있어. 진짜 동사가 있으면 make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make는 쓸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진짜 동사인데 make를 또 집어넣으면 진짜 동사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한 개, 즉 서술어는 한 개밖에 없거든요. 뭐뭐다로 얘기하는 거. 그렇다면 made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made가 되면요. 그녀의 충고는 만들어졌다 하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뀌어. 근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상하게 돼. 내 글쓰기를 뭐 short and simple 짧고 단순하게 만들어졌었다 버렸다 뭐 그의 충고 뭐 이게 뭐 이상한 소리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to make는 딱 넣었을 때 to 앞에 동사가 있었고 뒤에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진짜 동사는 이거야. 그럼 그녀의 충고는 뭐뭐였다가 되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 만드는 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 나의 글을 짧고 단순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음 2번 가볼게요. It can be dangerous, 빈칸. 그 다음에 a lot of weight in a short time. 답은? 단순하게 생각해. B. 이것도 B번이죠.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t can be dangerous에서 can be가 들어갔어. 그럼 될 수 있다.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게 뭔데 모르잖아. 그럼 그거랑 동격을 나타냈던 게 누가 있었어요? to 동사 원형이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to lose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to lost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 3번은 A가 들어가는 게 맞죠. 자, 요거 해석 잘 보세요. 잘 봐. 내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도는 만들었다. 그것을 훨씬 더 쉽게.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른다 그랬지. 그래서 같은 작용 나타낸 to find a way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해석 순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방금 내가 해석한 것처럼 그 지도는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해석을 내가 지금 뭐뭐이 또는 뭐뭐가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뭐뭐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오형식 문장이라서 요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얘를 하나의 큰 목적어라고 생각하고 뭐뭐를 이렇게 끝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뭐뭐가가 되고 얘는 뭐뭐을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want him come here 이래 볼게요. 뭐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야, 투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영작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 나는 그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나는 그가 알겠죠? 나는 그가 여기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의 진짜 주어들은요. 우리가 여러분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은는 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주어 얘기할 때.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주어들은 은는 이 자리에 많이 들어가. 은는이. 그러면 이가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문장의 어떤 목적어 형태 아니면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관계 대명사에서 나오는 뭐 꾸며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The man 이건 관계 대명사야. I know 이래 볼게요. 보통 이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건 문장 아니다. 남자는 남자인데 무슨 남자야? 알지 뭐라고요? 알지 못 여기 알지 못하는 뉴스 부정문이 없잖아. 아는 그 남자는 그 남자지. 네. 내가 관계대명사 들어가는 건 무조건 동사한 은이라 그랬지. 그러면 아는 남자죠. 근데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그냥 잘 봐. 내 지금 말 잘 봐. 그 남자는 했거든. 근데 그 남자인데 내가라 그랬어. 내가. 보이나?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다 is 뭐 PJH 해볼게. 박준혁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이러면은 내가 아는 그 남자는이야. 핵심이 되는 주어들은 은는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나중에 뭐 박준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한 즉 우리나라 말 끝에 은는이 핵심이 되느냐 이가가 핵심이 되느냐 그 자리를 잘 보고 영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에이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자고 있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고 있는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동사하는 그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건 상황이 다른 얘기고 그냥 명사 단어만 딱 놓고 봤을 때 은는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웬만한 진짜 주어, 핵심 주어 그거야. 꾸며지는 주어들은 이가로 많이 빠지는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도 안 뭐라? B. 요것도 B밖에 없죠. 자, 요것도 보세요. 그는 결정하지 못했다. 어디로 그 여행 기간 동안 머물러야 할지 또는 머무를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머무를 장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더라라는 내용. 자, 그러면은 지금 51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앞에 거 참고해서 지금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기 거하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 비동사 is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travel입니다. 자, 그의 계획은 여행하는 것이다. 어디를? 유럽 전역을. 뭐를 타고? 기차 타고 이런 얘기죠. by 다음에 교통수단이니까. 그 다음에 2번 별표 치세요. 저런 것들 한 번씩 선택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인터넷은 만들어준대요. 지금 잘 보면은 이 convenient라는 단어가 형용사로서 편리한이란 뜻이야. 그럼 편리한인데 뭐 하는 것을 to get information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 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준대.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얘는 is로 가야 됩니다. is로. 그래서 인터넷은 만들어준다. 정보를 얻는 것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 해석할 때요.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했대. 것을 해도 되긴 하지만은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그 다음 3번. I don't know. 나 모르겠다. 그 다음에 what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what 같은 경우는 사물을 얘기하고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입고 있는 what이라 하지는 않거든요. 뭘 입고 있는 거는 사람이나 동물이 해당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파란색 뭐 가죽 뭐 케이스를 입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의인화시켰다면. 하지만 의인화시키는 예문들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wearing이 아니라 to wear로 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보세요. 그녀는 만들었다 그것을 규칙으로. 그것이 뭔지 알아 몰라. 그냥 보면 모르잖아. 야, 그녀가 그거 규칙으로 만들었대. 들은 놈이.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it과 요 to 동사 원형은 서로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to exercise every morning 하니까 매일 아침 운동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죠. 매일 아침 운동하는 것을 규칙으로 또는 운동하는 것이 규칙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스텝 2 가볼게요.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하는데 이것도 잘 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지금 여기 밑에 인마들 있잖아요. 인마들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은 is interesting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 how to cook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to learn밖에 없거든. 근데 to learn이라고 하는 게 배운다는 거니까 뭘 배워야 된다 하면 무슨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to learn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연결고리상으로. 그럼 남아있는 저 앞에는 누구를 써야 되느냐? 이제는 배웠으니까 it을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y boss told me when I should start the project 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My boss told me 똑같아.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 양쪽에 있는 영어 문장을 안 보고 여기에다가 갑자기 뭐 told 집어넣고 이상한 짓 하고 앉았어.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project라는 단어가 여기 붙었죠. 그럼 얘네를 다 뺐어. 그럼 남아있는 게 when I should start 이 말이 지금 남았는데 아까 말했던 project 앞에는 start라는 단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 남아있는 게 when I should인데 얘를 그럼 두 단어로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주어 다음에 should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거는 의문사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니까 그러면 to 동사 원형은 이미 start가 있으니 그럼 여기다 to를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문사인 when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The garden by myself가 지금 여기 있어. 그럼 이 앞에는 저 앞에 to clean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to clean이 들어가야 돼. 그럴 일 없겠지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앞에 to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실수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가짜 하나 퉁 들어가야 되겠지. 그게 바로 it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에서 알맞은 의문사를 골라 관로안의 말과 투부정사를 함께 써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볼게요.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나는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I don't know first.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여기 do가 들어갔어. 그럼 do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 to do는 먼저 넣어야 돼. 그럼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어디서 해야 할지,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답이고? what이죠. 그렇죠. 무엇을.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John is a cook. 조한은 요리사입니다. 그는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멕시칸 푸드를 따랑따랑따랑. 그럼 여기 앞에 cook이 있으니까 그럼 일단 cook을 여기에다 넣어. 요리해야 되니까. 그럼 to cook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는 나에게 가르쳐줬어. 멕시칸 푸드를 어디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답은 how. 그럼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 where to go.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요. go가 들어가면 대부분 장소 많이 들어간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내 꿈은 건축가가 되는 것이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내 꿈은 건축가가 되는 것이다. 이 문제 한 가지 특징. 지금 관로 단어들을 지금 잘 보시면요. 왼쪽 게 먼저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 게 그 다음 들어가야 돼. 어느 칸에 들어갈지는 몰라. 근데 보세요. 내 꿈은 my dream 주어 나왔어. 자, 은은 나왔지. 이다야. 이다 들어가면 뭐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 is. 바뀌어야 되죠. 이용하여 완성하시겠으면요. 변형 가능하다. 주어진 단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변형을 해줘야 돼.
반드시. 그리고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 달라지잖아. MR이즈. 그러면은 되는 것이란데 뭐가 되는 것이다? 건축가. 끝났죠? 근데 뭐 이렇게 기냐 이거? 내 꿈은 건축가가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되는 것. 그러면 되는 것을 또 집어넣어줘야 되는 이제 뭐뭐 하는 것이죠. 되는 것 하는데 된다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to be 또는 to become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제 뭐가 남았어? 건축가 남았는데 건축가도 사람이니까 여기에 on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rchitect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게 답이야. to be 아니면 to become 이렇게.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하는 것은 재미있었다. 근데 우리나라 말 똑바로 봐봐. 재미있다가 아니라 재미있었다래. 과거야 현재야? 과거. 과거. 그럼 비동사 뭐 들어가야 돼? 올. 아니. was. was. 그 다음에 재미있었다 그랬으니까 재미가 그 다음 들어가야 되겠죠? fun. 그럼 남아있는 게 가는 것은요. 왜냐면 스키 캠프는 뒤에 있으니까. 그럼 가는 것은이니까 go를 가지고 장난쳐야 되는데 go가 그냥 쓰면 가다가 되잖아. 그래서 to go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는 언제 그것을 끝내야 하는지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자, 그는 he 있고 말해주지 않았다. didn't tell. 나에게 me 그것을 여기 it 있어.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언제 끝내야 하는지 이거밖에 없어. 그럼 뭐부터 넣어야 돼? 뭐부터 넣어야 돼? when, 언제. 그 다음 끝내야 하는지 이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의문사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니까 finish는 제일 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to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when to finis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나는 눈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일단 문장 길어 보이지만 쫄지마. 나는 알았다부터 먼저 집어넣어. 나는 알았다. I found야. 들어갔어. 그 다음에 on time. 제 시간에. because of the snow. 눈 때문에. 여기 있어. 그럼 다 버려.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뭐뭐 하는 것을 알았다. 되게 길어 지금 이게.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을 알았다 했으면 뭐뭐 하는 것이니까.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말은 뭐예요? it이 들어가야 되죠. 길면은 내가 무조건 가주어 if부터 먼저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불가능한 이게 들어가야 돼. 뭐야? impossible.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도착하는 것이 남았어. 그럼 도착하다 여기 arrive 있잖아요. 뭐뭐 하는 것 그랬잖아. 그러면 to arrive.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자, 52페이지 볼게요. 자, 52페이지는 형용사적 용법인데 자,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말이에요.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하는데 얘가 단어가 두 개가 아니라 단어가 형용사 단어는 보통 본질적으로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일 경우는 보통은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데 to 부정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가 두 단어예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접해봤잖아요. 시험 대비하면서. 그래서 명사가 앞에 있으면 뒤에 to 동사 원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저거는 무조건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연관이 있는 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명사 수식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문도 지금 저렇게 나와 있어. 그럼 항상 묶여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묶어서. 그래서 저런 경우에 나왔을 때는 겨울은 최고의 때이다. 뭐 할 때 go on a safari in Africa 하니까 아프리카에는 사파리에 갈 최고의 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뭐 할 때이다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접했던 거죠. 많이 틀리기도 했었고. 이어지는 전치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될 때는 전치사를 반드시 같이 쓴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이거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someone을 뒤로 보내고 얘가 하나의 가상의 주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라고 한번 넣어보면은 나는 누군가와 함께 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그렇게 해석이 되면은 무조건 형용사용법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여기 밑에 좀 있으면 내려간 부사적 용법은 내가 헷갈리지 말라 했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어. 근데 두 번째는요. 보세요. 여러분, B2 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시험 문제로도 많이 거론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해석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의미들이 전부 다 예정, 가능, 의무, 운명, 의도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공통의 속성이 뭐냐면 전부 다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야. 미래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할 거. 그래서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얘기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얘 그냥 단순하게 해석할게요. 그 새 서비스는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이다야. 그러면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시작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요것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 남자는 어느 장소에서도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보일 리가 없다. 보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남자는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안 보일 거다. 이런 얘기니까 요 문장 토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그 가능성만 있다는 얘기니까 가능성은 항상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자, 뭐 연수가 막 팔굽혀펴기를 막 미친 듯이 했어. 막 헬스장 가가지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복근도 막 튀어나오고 막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것도 막 찍었단 말이야. 찍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니 그러면은 바디빌딩 선발대회 나갈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게 가능인 거야. 근데 갔어 안 갔어? 내가 지금 이 말하고 난다. 이 말하는 그 순간에 안 갔죠. 그러니까 너 갈 수 있겠다 하는 말이 가능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 가고 안 가고 지 마음이지. 갈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안 가는 거고. 갈 건데요. 하면 가는 거야. 근데 내가 한 말에는 뭐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tomorrow가 나와 있어. 당신은 당신의 파일을 내일까지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의무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가 의무인 거지 사실은 의무라는 말 안 집어넣어도 돼요. 그냥 다음 달에 할 것이다 이렇게 내일까지 할 것이다 이래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잘 보시면 주어가 사람인데 요렇게 비동사가 들어가고 to 동사 원형 나오잖아. 그러면은 대부분은 앞으로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m to arrive here 이렇게 들어가면 나는 여기 도착할 의무가 있다. 또는 나는 여기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여기 도착해야 된다. 어쨌든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곧 도착할 거라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무조건. 왜냐하면은 이 to 동사 원형의 근본적인 역할 자체는요. 현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곧 할 거. 그걸 무조건 방점으로 얘기하는 거야. 방점한 건 중심.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것도 보세요. The baby was to become the next king 합니다. 그 아기는 다음 왕이 될 운명이었다.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죠. 그럴 운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왕이 됐는지 아니면 진짜 그럴 운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기를 죽였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다음 If you were to pass the exam, 만약 네가 시험을 통과한다면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지금 아직까지 시험 통과 안 했지만은 네가 정말 통과를 할 거라면 아직 통과 안 했어? 할 거라면 네는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렇게 to be 이렇게 be2 용법 해가지고 다음 중 밑줄 친 to 부정사의 의미가 나머지니까 다른 것은 있다고 문제도 나왔어. 실제 문제집에도 있었고 아마 여기도 어딘가 있을 것 같아. 내 느끼는 저 뒤에 문제 넘어가면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문제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답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로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만큼 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처럼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들을 내려면 그런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쌤 이렇게도 되잖아요. 저렇게도 되잖아요. 다 얘기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못 낸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B2 용법 가지고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아까 크게 봤었던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계통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그거는 위치 갖고 파악할 수도 있고 걔가 빠져서 말이 안 되느냐 아니면 빠져도 말이 되느냐 그걸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별표. 자,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자,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게 많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단순하게 어떤 원인, 그 다음에 뭐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랬고요. 자, 요것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투부정사가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부사적 용법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있으면 문장이 좀 더 구체적이어서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갔다, 이거 해도 문장 되거든요. 근데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급식 먹으려고,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필요할 때 들어가는 말들이 대부분 부사야.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만약에 오늘 준혁이가 숙제를 안 했어, 너 숙제 왜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요 하는 건 다 부사야. 근데 그냥요, 그 다음에 야, 그냥이란 게 말이 돼? 그냥일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숙제를 안 했습니다, 여기서 문장 끝났단 말이야. 근데 뭐뭐뭐 때문에, 뭐뭐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부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so that 이과 문법에 나왔던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바꾸면서 뭐 so as to나 아니면은 in order to나 이런 것들로도 바뀔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얘네 뜻들이 공통적으로 뭐였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이게 제일 많습니다. 비중 자체가. 별표 하나 쳐놔. 비중 자체가 제일 많습니다. 자, 구분 짓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요것도 to 앞을 끊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아침을 먹는다, 뭐는 뭐를 한다, 이러면 뭐 완전한 문장이에요. 나는 아침을 먹는다, 나는 점심을 먹는다, 나는 짜장면을 먹는다. 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to가 뜬하니 보여. 그럼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은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뭐도 되냐면요, to 동사 원형, 즉 to 부정사로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넘어간 다음에 여기에 쉼표가 하나 딱 들어가. 콤마가 하나 딱 들어가고 뒤에가 주어 동사 덩어리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뭐뭐 하기 위해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명사적 용법에서 뭐 to, run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그 예문에는 콤마가 없었거든. 거기에 콤마가 없으면 무조건 또 다른 명사가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뭐 하는 것은이 맞는데, 얘는 여기서 쉼표가 하나 딱 들어갔잖아. 집에 가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뭐 이거야. 한마디로 난 열심히 공부했다, 뭐 하려고, 아니 뭐 하기 위해서 한 건 많잖아, 여러 가지가. 뭐 그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난 열심히 공부했다, 집에 가면 짜장면 준다 그래서 짜장면 먹기 위해서 난 열심히 공부했다, 뭐 이런 거잖아 한마디로. 그래서 요 구조 잘 기억을 해놔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콤마 딱 들어가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야. 다른 뜻 전혀 없어. 알겠죠? 다음 결과. 그 수줍어하는 여자아이는 자라났다, 자라서 어쨌다, to be actress, 여배우가 되었대. 자, 이런 경우에는 동사 단어가 조금 특이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grow up이라든지 아니면은 live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동사의 특성이 좀 이래. 대체적으로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저런 표현이 나오고 to 동사 원형 나오면 순차적으로 그냥 해석해 준대요. 그럼 뭐뭐 해서 뭐뭐 했다야. 그냥 자라서 여배우가 되었다, 아니면 살면서 90세가 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에서는요, 자, 이 to 앞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감정이야. 뭐 sorry, 아니면 뭐 surprised, 아니면 뭐 shocking, shocked, 아니면 뭐 annoyed, 뭐 이런 것들. 이런 감정 표현이 들어가고 난 다음 to 부정사가 들어갔어. 그러면 무조건 원인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근거 바탕으로 하는 거. 나는 매우 미안해요, 내 마음을 바꿔서. 나는 매우 유감스러워요, 네가 나를 차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내 감정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감정이 이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To hear him sing.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또는 뭐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려면 you would think.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He was a professional singer랍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가 전문적인 가수였다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냥 뭐뭐 하려면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것도 끊어주세요. 이번엔 판단의 근거야. 판단의 근거는 판단이 먼저 나와야 돼. 판단. You must be a fool 하는 말이 너는 바보임에 틀림없다야. 이 말한 사람이 판단 내렸지. 야, 님 바보야. 왜 바본데? 그의 거짓말을 믿어? 넌 바보야.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바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문장 별표. 서술형이 되게 많이 나와. 뭐뭐 하기에. 근데 얘도 지금 잘 보시면요. 형용사 수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형용사들은 아까 말했던 요 감정을 제외한 겁니다. 감정을 제외한 거. 그러면 감정을 제외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정도라고 하게 되면 가장 쉬운 정도가 무겁고 가벼운 정도. 아시겠죠? 무겁고 가벼운 정도 또는 쉽고 어려운 정도. 알겠죠? 아니면은 뭐 이걸 하기엔 뭐 늙었다 이거 하기엔 젊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정도. 그런 단어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흔히 말해서 뭐뭐 하기에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convenient라는 단어가 편리한이란 뜻이에요. 그럼 편리한도 쉬운 거에 속하는 거죠. 쉬운 정도.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파생돼서 넘어가게 되면은 서술형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 하면 이게 많이 나오죠. too much이기 too.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 형용사 부사 앞에 들어가서 enough to. 이런 것들. 뭐뭐 할 정도로 충분한 뭐뭐 충분히 뭐뭐하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응용 버전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에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죠. 이카루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얘기에서 다음 파트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의미상의 주어, 목적격, 보어, 그 다음 투부정사, 구문 뭐 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파생돼서 들어가는 것들은 잘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체크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They were tired, so they were looking for a bench. 띠링띠링. 1번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C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이 배웠죠. C 뒤에는 on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앉을 의자를 그들은 찾고 있었다. 2번. 우리 부모님은 다음 주에 띠링띠링띠링 할 것이래. 정답은? B. B번은 아니죠. 일단 동사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니까 C가 답입니다. 그 다음 3번은요. 3번은 C죠. 나는 도서관에 갔다 저기서 문장 끝났어. 그 다음 남은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 켜야 되니까 to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53페이지 내용도 앞에 거 참고해가지고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그 새는 둥지를 만들고 있다. 살 둥직하는데 요거는 live 다음에 in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 둥지 안에서 사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to live in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the little boy grew up. 자, 그 어린 소녀는 자랐습니다. 자라서 좋은 축구 선수가 되었다. 그럼 자라서 뭐 했다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to become. 아마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실 때 뭐 to 들어가면 다 답이 맞겠지 이런 생각하셔갖고 문제를 그냥 대충 찍었으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잘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엄마는 turned on the light. 불을 켰습니다. 내 남자 형제를 깨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문장 완벽하게 되는 건데 뒤에가 to 동사 원형 들어가면 뭐뭐 하기 위해서.
자, you must smile. 너는 웃어야 합니다. 만약 네가 뭐 할 거라면 좋은 인상을 만들 거라면. 그럼 be 다음에 to 들어갔고 동사 원형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are to make가 답이고요. 다음 2번 어법상 틀린 부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번에 아이들은 약간의 장난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to play 이랬죠. 내가 play 다음에 바로 명사 들어가게 되면 얘를 연주한다, 갖고 놀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약간 놀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to play에다가 with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갖고 놀 수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I don't have anything doing at home 했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이 doing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얘는 to로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해야 할. 그럼 집에서 해야 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쉽게 말해서 집에서 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You must be Joe's close friend to know him so well 하는데 자, 지금 여기에 동사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 동사가 또 들어가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지. 근데 앞에 거는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to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를 너무 잘 알아서 너는 조의 가장 가까운 친구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판단을 하고 난 다음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the couple was in love 합니다. 그 커플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They were never to see each other again. 하니까 결코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할 운명이더라. 로미오와 줄리엣 같군요. 사랑하지만 다시는 보지 못할 운명. 그래서 여기는 see이 아니라 see로 바뀌어야 되죠. 안타까운 얘기군요. 다음 3번 밑줄 친 우리 그 부분에 유의하여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그랬어요. 자,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해석이 6, 7가지가 나온다 그랬으니 그 단어 앞에 뭐가 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to be 앞에 지금 보니까 happy라는 형용사가 있어. 이거 감정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맞죠? 그러면 감정 뒤에 to 동사 원형 들어갔으니까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to be so famous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명해져서야 그냥 매우 유명해져서 그 배우는 지금 어떻다? 행복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감정의 원인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지금 여기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앞에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 우리는 안다. 뭐뭐라는 것을.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매될 수가 없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야. 자, 잘 보세요. To be bought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매되는 이에요. 근데 is not이 들어갔으니까 구매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구매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을 구매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사랑? 돈 주고 살 수 있어. 얼마면 될까? 얼마면 돼? 옛날 유명한 드라마 대사입니다. 원빈이 얘기했죠. 송혜교한테. 얼마면 될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전 돈이 필요해요.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가을 동화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now is the best time to call your parents 합니다. 여기서 call은요. 전화하다야. 그러면은 네 부모님께 전화할 최고의 때이다. 뭐가? now가. 지금이.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Jenny must be brave 합니다. 여기 끊어주세요. 지금 must가 들어갔어. 이거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제니는 용감함에 틀림없대. 그럼 뒷말은 근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뭐뭐 해서 용감함에 틀림없다. 또는 뭐뭐 하다니 용감함에 틀림없다. 그래서 전 세계를 혼자서 여행하다니 그 제니는 용감함에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4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 말장난이니까 잘 보세요. 책을 읽어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 자,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때 뭐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there is, there are이야. 그러면은 뭐가 있다 했으니까 뭐가 있는데 이유가 있대. 근데 어떤 이유? 많은 이유가 있대. 그럼 많은 이유 영어로 어떻게 쓸래? 많은 이유. 이유는 여기 있네. 많은. many, 그렇죠. 그럼 reason을 그대로 써요? 뭘 좀 바꿔요? reasons로 바꾸죠. 이유. 그럼 남아있는 게 뭔데? 읽어야 할이야. 책은 지금 뒤에 있거든. 그럼 읽어야 할. 그럼 read 갖고 장난쳐야 되니까 read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앞에 들어갈 말은 뭐야? to. 다음.
산드라는 내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산드라 여기 있고 내일 서울에 여기 있어. 그럼 남아있는 게 도착할 예정이다. 그럼 뭐뭐 할 예정이다니까 이다라고 들어갔지. 이다. 그럼 이다니까 당연히 비동사 써야 되겠네? 그럼 뭐 써야 됩니까? is. 그 다음에 도착할 했어. 도착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be 이거 썼잖아 지금. 비동사 여기 바뀌어 열로 왔잖아. 그럼 도착할 to. 그 다음에 arrive in. 이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에게서 연락을 받는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자, 여기 I would be glad가 나는 기쁠 것이다야. 그럼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에게서 연락을 받는다면. 자, 보세요. 지금 그에게서 연락을 받는다면이란 저 괄호 친 자리에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말장난 봐봐. 은는 이가란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뭐부터 넣어야 되냐면 받는다면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럼 받는다면이 다른 말로 듣는다면이잖아. 그럼 듣는다면 to, hear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from이 여기 있죠? 그럼 from 여기 들어갔어. 그럼 남아있는 게 그밖에 없어. 그. 여기서 그 뭐라고 써야 돼? 힘. 힘이죠. 그렇죠. 왜?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 되니까. 이건 좀 많이 늘었다. 자, 그다음 4번. 그가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다. 일단 나는 매우 기뻤다부터 먼저 넣어야 되겠지. 그럼 나 기쁘다. 기뻤다래. 해피. 아니요. 일단 기쁘다에 기쁜에 동사 쓰려고 하면 앞에 비동사 있어야 되잖아. 근데 비동사가 기쁘다가 아니고 기뻤다야. 과거형이잖아. 그럼 뭐 넣어야 돼? I 다음에 비동사. 아니 I 다음에 비동사라고 그랬다. 비동사. MR이지 아니면 was월이잖아. I 다음에 쓰는 비동사는 am 하고 또 뭐 있노? 과거형은. 그러지. was밖에 없잖아. 그래서 I was. 근데 매우 기뻤대. 그럼 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베리게. 그렇지. very happy 써야 되죠. 자, 뭐 해서? 들어서. 그럼 뭘 들어? to hear이 아니고 to hear. 이래 들어가면 되지. 들어서 기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숙제는 일단 저 뒤에 워크북 있죠? 저 뒤에 워크북. 워크북의 3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연수님 그 프린트 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40페이지까지. 요게 숙제입니다. 요게 숙제고. 자, 일단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 그래머 인사이드 숙제니까 워크북 35에서 40쪽 풀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단어는 약간 체크해놨는데 일단 워드마스터는 15, 16. 그 다음에 능률 기본은 3, 4, 5였나? 어, 3, 4, 5네. 3, 4, 5. 3, 4, 5. 마찬가지 클카, 암기, 리콜, 스펠, 테스트, 매칭 게임, 줄이자. 3,500점. 아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내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기말 대비부터는 내가 조금 기말 대비가 아니고요. 지금 5월달부터 내가 진도 나가는 게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말고사 대비를 5월 30일이 공식적으로 날짜인데요. 내가 5월 30일 이전에 내가 조금씩은 뭐를 좀 할 거거든요. 교과서 본문 관련 또는 문법 관련해서 뭐를 좀 할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숙제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숙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뭐라 할 거고요. 교재 진도는 그러다 보면 교재 숙제는 자연적으로 조금 줄어들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재 관련된 거는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조금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이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기말고사 때 들어가는 교과서 본문이 3과 4과입니다. 그러면 3과 4과와 관련해 가지고 본문을 미리 내가 조금 영상을 찍어서 바로 돌리거나,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 문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좀 시험을 미친 듯이 좀 치거나, 어쨌든 그렇게 할 건데, 일단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단어 시험은 어차피 단어 교재는 계속 내가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다른 추가적인 프린트나 아니면 본문 내용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내가 바로바로 그냥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성적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많이 올라간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아닌 사람은 더 올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클카를 하든 워크북을 하든 지금 뭘 하고 있으세요?